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마틴 루터킹 데이라고 해서 하루 휴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 휴장까지는 잘 챙기지는 못해요. 그래 어차피 시장에 대한 뷰나 분석은 그냥 하루 밀어서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제 조금 시장이 쉬어가면서 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2년물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자, 요 상단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채권 시장은 움직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맞물려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또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왜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레 이제 주식시장 자체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오늘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하방이 나오든 상방이 나오든 어쨌든 부침이 이렇게 있으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내려가더라도 올라가는 날이 있고 떨어지는 날이 있고 그쵸? 올라가는 날이 있고 떨어지는 날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지션을 바꿀 만한 그러한 움직임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명심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떠한 시장의 움직임이 내가 포지션을 바꿀 만한 포인트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고양이처럼 그렇게 투자를 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수익률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살짝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것이 어떠한 전체적인 추세를 돌파한다거나 상방으로 방향을 바꾸는 느낌을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10년물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한번 추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꺾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럼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 되겠어요? 주식시장으로 친다면 약간 이런 구간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는 일단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굳이 우리가 포지션을 모두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10년물 채권이나 2년물 채권이 이런 식으로 하방 역별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주식 역시도 이러한 정별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채권만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은 심리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은 결국 심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추세나 예를 들어 심리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시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 시장이 역별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주식시장의 이러한 하방을 여기서 또 하락이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아직은 근데 여기서는 그런 식의 대피해 같은 그런 식의 포지션을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하방 지지가 여기서 이렇게 세 번이나 나왔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단계에서 한번 이게 나온 상황이어서 그 다음에는 정배열일 거라는 심리로 밀고 나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볼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특히나 방향이 한번 꺾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년 내내 이어져 온 이 추세선이 지금 상단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추세 상단에서 하방으로 다시 내려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이제 진폭 자체가 워낙 좁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잦은 매매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워낙 진폭이 좁은 상황이어서 여기서 우리가 상하방을 왔다 갔다 하다가는 결국 계좌만 높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강조를 드리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예요. 자, 심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어떤 심리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뭐 이건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수렴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주식시장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이 아래 가격대에서 수익 실현을 하실 만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자면 여기서 만약에 이득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분은 상당한 장기 투자 심리를 가진 사람 아니면 법인일 겁니다. 그쵸? 그게 핵심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수렴이 나오고 있는 이유예요. 자, 즉 다시 말하자면 최근에 유입된 투자자 신규분들은 대부분 이 위쪽에서 마이너스를 보고 있고, 그쵸? 이 밑에서 만약에 이득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상당한 장기 투자 심리라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파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성향이 맞물리는 포인트가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서는 잘 팔지를 않고 위에서는 이미 물려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면 이 하방 지지선이 무너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여기서 수익 실현 못한 분들은 굳이 여기서 매물대를 많이 던지질 않겠죠. 왜냐면 자기 본전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그럼 단계마다 툭툭툭 막히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면 혹은 한동안 횡보를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정도 저렴해진 가격이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겠죠. 자, 오히려 이 하방에서 지금 이득을 보신 분들은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방을 주의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시장 충격이 올 때예요. 그쵸? 자, 2002년이든 뭐 서브프라임 08년이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러한 분들도 매도를 하게 되고, 그쵸? 장투를 원하는 이러한 분들도 매도를 하게 되고,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을 감수하면서 매도를 하게 될 만한 시장 충격이 와야 이 저항선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시장 충격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금리가 5%가 가까이 되는데 0.25%에서 지금 5%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시장 충격이 언젠가는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시장 충격이 발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지. 지금은 사실은 시장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거는 이제 헤지펀드. 자, 이건 헤지펀드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 즉 채권 시장에서 이제 부도가 나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쵸?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뭐 코로나 때는 확 치고 올라갔으니까 시장이 완전 무너져 내렸던 것이고, 자, 실업률 자체도 낮은 위치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빅스 같은 지수도 상당히 낮은 기간에, 오랜 기간 낮은 곳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채권 시장도 지금 튀어오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방으로 약간 안정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심리 하에서 하방으로 무너져 내리려는 조건인 시장에 엄청난 불안감이 생기는 요소가 당분간은 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생긴다면 뭐 저번에 그쵸? 뭐 영국 사태라던가 그쵸? 뭐 이럴 때 엄청나게 빠졌죠. 뭐 이러한 어떤 외부 충격 요인, 뭐 일본도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이 됐죠. 그래서 외부 충격 요인 역시도 단기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중국 코로나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 자체는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붕괴할 만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기에는 심리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딱히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이제 제 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렇게 큰 위험 요소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뚫을 수 있는 안정적인 흐름이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미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방을 지지하는 구간에서 뭐 이럴 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은 막 그렇게 겁에 질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가 기본적인 저의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특히 뭐 여기서 굳이 뭐 이렇게 겁을 내신다고 하는데 막 이럴 때 이제 막 뭐 하루 이렇게 빠지면 뭐 감사합니다. 뭐 줍줍 기회다 뭐 이렇게 뭐 배짱 있는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지금 이만큼이나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그냥 한번 배팅 해봐도 되는 그러한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갈 수 있겠죠. 그때 요럴 때 막 뭐 호들갑 떠시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는 하방 지지를 무너뜨릴 만한 외부 불안 요인이 있는가. 그쵸? 금리 자체는 이미 이만큼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금리가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충격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뭐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도 뭐 오늘부터 시작인데 뭐 이번 주도 투자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남겨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